이정우의 2025년 시작이 순조롭습니다. 이정우가 소속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신시내티와의 개막 원정 3연전에서 2승 1패로 위닝 시리즈를 만들면서 기분 좋게 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정우는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는 멀티히트와 함께 타점, 득점까지 올리는 맹활약으로 팀 승리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3경기 바로 3할 타율로 끌어올리기도 했는데요. 이정우의 맹활약 속에 팀 승리까지 도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는 신시내티와의 개막전 경기에서 비록 안타는 치지 못했지만 9회에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불리한 카운트에서도 침착하게 볼을 골라내면서 볼넷으로 출루를 했습니다. 앞서 추격에 물꼬를 튼 볼넷 출루로 득점까지 올렸던 만큼 샌프란시스코가 경기를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었죠. 그리고 정말로 이정우 다음 타자들이 힘을 내면서 역전 드라마를 쓰게 되었습니다. 경기 후에 멜빈 감독도 이정우가 욕심내지 않고 출루해준 것을 매우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2차전에서 이정우는 첫 안타도 쳐내면서 부담도 좀 덜 수 있었습니다. 두 경기에서 안타 하나였기 때문에 타율로 보면 1할 때였지만 타격 내용으로 보면 하드히트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타격감은 좋은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시내티와의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이정우는 3번 타자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투수는 로비레이였습니다. 류현진이 처음 토론토로 팀을 옮겼을 때 함께 원투펀치로 활약했던 투수였습니다. 그 해에 대활약으로 잭팟을 터뜨리면서 시애틀과 계약을 했었죠. 하지만 오히려 독이 되어버리면서 성적이 추락을 했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올해가 2,500만 달러의 거액을 받은 연봉 마지막 시기인 만큼 본인 스스로도 각오가 남다를 것입니다. 멜빈 감독은 3선발로 로비레이를 마운드에 등판시킨 것이죠. 샌프란시스코 타수는 상위 타수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1번부터 라몬트 웨이드, 아다메즈, 이정우, 매체프먼, 라모스, 플로레스, 마토스, 허프 피츠제럴드였습니다. 신시내티 투수는 닉 마르티네즈라고 김하성이 샌디에고에 있을 때 동료였습니다. 우선 이정우 입장에서는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마르티네즈는 평균 구속이 150km 정도인데 미국 기준으로 보면 우한 기교파라고 보면 됩니다. 이정우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투수죠. 다저스 같은 명문팀, 강한 팀들은 1선발부터 최소 3선발까지 매우 강력한 투수지만 신시내티만 봐도 3선발이 나오니까 투수 힘이 떨어져 보이죠. 이 경기는 한국 기준 새벽 2시 40분에 열렸습니다. 미국 기준으로는 일요일 오후 경기였습니다. 생각보다 관중이 매우 적었습니다. 이정우는 1회 초에 기대와 다르게 삼진 아웃으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앞서 1, 2번 타자들도 투수를 공략하지 못했다 보니까 1회 초는 조금 허탈했습니다. 경기는 의외로 투수전 양상이 되었습니다. 4회까지 양팀 투수들이 좋은 투구를 선보이면서 득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5회에 샌프란시스코 5번 타자 라모스가 비거리 120m짜리 홈런을 치면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6회에는 투아웃 주자 2루 상황에서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6회 초 첫 타자가 2루타를 치면서 추가 득점 기회가 생긴 건데 이어진 1, 2번 타자 모두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아직 마르티네즈가 힘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었죠.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섰고 투수는 첫 번째 공을 커터를 선택하면서 바깥쪽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성구안이 좋은 이정우가 이 유인구에 속을 리가 없죠. 2루에 득점권 주자가 나가 있지만 이미 투아웃이었고 투수는 이정우에만 집중하면 됐습니다. 2구째에 체인지업이 낮게 예리하게 들어오면서 지켜보면서 원앤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아직 패스트볼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볼로 유도하지 않을까 했는데 3구째에 이정우의 방망이가 제대로 돌아가면서 마르티네즈의 커터를 밀어쳐서 좌중간 2루타를 쳤습니다. 당연히 2루 주자는 여유롭게 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이정우는 손을 들어 올리면서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2대 0으로 앞서 나가는 순간입니다. 마르티네즈는 이정우의 안타 한 방에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6이닝 2실점이면 퀄리티 스타트였고 본인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었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그 다음 4번 타자 체프먼이 2구째 홈런을 쳐버리면서 마르티네즈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정우와 체프먼은 서로 팔꿈치 세레머니를 했는데 진짜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진짜. 벨린저가 그 세레머니로 인생 종칠 뻔했잖아요. 네. 이정우는 8회에도 행운의 안타를 치면서 멀티 안타를 기록하면서 3할 타율을 완성했고 이어서 추가 득점까지 하면서 이번 경기 4타수 2안타 1타점 2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4회 때에도 잘 맞은 라인 드라이브 타구였는데 높이가 애매하면서 잡혔었죠.
네. 이정우는 현재 타격감이 좋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정우는 출루율이 이제 4할 1분 7리로 팀 내 1위입니다. 개인적으로 빨리 100마일 강속구를 안타 치는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마음 편히 응원하겠더라고요. 네. 이번 경기에서 이정우가 팀의 큰 보탬이 된 건 맞지만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인공은 맷 체프먼이었습니다. 홈런을 친 것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순간에 환상적인 수비를 보여주면서 위기를 벗어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6회 무사 1루에서는 블레이크 던의 3루 파울라인 따라서 빠지는 장타성 타구를 다이빙 캐치로 낚아채서 1루에 뿌려서 아웃시켰고, 8회에는 팀이 더 큰 위기였던 1-4, 2-3루 상황에서 쉽지 않은 땅볼 타구를 잡아서 더블 플레이를 완성시켰습니다. 밥 멜빈 샌프란시스코 감독은 그만이 할 수 있는 플레이다, 그 장면에서 한 명만 잡았다면 이후에 안타를 허용해서 동점이 될 수도 있는 장면이었다라면서 팀을 구한 플레이였다고 호평했습니다. 체프먼은 당연히 경험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가끔은 그저 게임 흐름에 맡기다 보면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이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주자가 오는 것을 봤고 태그가 가능한 거리였다. 그리고 1루로 던졌다. 보통 수비를 할 때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는 느낌이고 이런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 글러브 끝이 주자에게 닿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이 베이스 라인을 벗어났다고 선언하는 것을 들었다. 다시 태그할 필요가 없었기에 바로 플레이를 이어갔다. 첫 홈런을 때리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다. 팀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기에 더 좋았다. 이제 첫 홈런이 나왔으니 안정을 찾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스프링 캠프를 정말 잘 보냈고 설레는 마음으로 시즌을 맞이했다. 이기고 싶고 팀을 위해 잘하고 싶기 마련이다. 그런 상황에서 첫 홈런이 나와서 정말 좋다. 위닝 시리즈는 굉장히 크다. 모든 경기 이기는 것이 목표지만 시즌 초반 원정에서 시리즈를 이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모두가 감정에 고조돼 있고 흥분된 상태에서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승을 챙겼다. 나는 우리가 정말 좋은 팀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승리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선수들의 가치로 다저스를 넘는 건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샌프란시스코를 무시할 수 없는 건 2010년 이후에 월드 시리즈를 2번이나 우승한 팀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전문가들 평가에 월드 시리즈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는데도 해냈습니다. 우선 시작이 좋죠. 지난 시즌 개막전은 홈에서 샌디에고와 4연전을 했는데 2승 2패가 되었고, 이어서 다저스와 홈 3연전에서 내리 패배하면서 다저스전 3연패 총 4연패 중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내일부터 홈에서 휴스턴을 상대하게 됩니다. 휴스턴은 뉴욕 매치와의 3연전에서 위닝 시리즈를 완성했는데 6시간의 시차를 극복하고 샌프란시스코를 상대해야 하거든요. 휴스턴의 투수는 로넬 블랑코라는 우한 투수인데 이 선수 좀 애매합니다. 강속구 투수도 아니고 31살에 메이저리그 경력도 많지 않고 연봉도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에 167이닝에 2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후반기에 부진했는데도 좋은 성적을 거뒀죠. 뭔가 선발 투수 전성기 5승한 느낌인데 이정우가 제대로 흔들어주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